무릎을 구부리더니 기어가고 앞구르기, 옆구르기까지 척척 해냅니다. 심지어 다리를 돌리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아니라 바로 제2의 테슬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2의 테슬라를 찾아야 한다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외치던 말이었죠. 한때 그들도 테슬라처럼 주가가 폭등하고 세상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5년이 흐른 지금 테슬라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테슬라로 추앙받던 그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한때 테슬라 킬러라 불렸던 루시드 모터스. 무려 1100마력이 넘는 전기차, 제로백 2.5초, 주행거리 800km, 성능만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가 1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산은 더뎠고 차량 가격은 너무 높았습니다. 고급 전기차를 사려는 고객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선택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감성과 서스펜스까지 추구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루시드는 다소 밋밋했죠. 2021년 시가총액 100조 원에 달했던 루시드의 몸값은 2024년 들어 10조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매년 수조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지금 루시드는 테슬라와 경쟁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0년 수소 전기 트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외친 니콜라는 단 몇 개월 만에 시가총액 40조 원을 돌파하며 월가의 스타가 되었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다면 니콜라는 수소 트럭의 시대를 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0년에는 수소 트럭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경사로에 올려놓고 굴렸던 연출 영상이었던 것이 밝혀졌죠. 니콜라의 핵심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꾸몄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트레버 밀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GM과의 전략적 제휴는 깨졌고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시총 40조 원이었던 니콜라는 2024년 현재 시가총액은 1천억 원도 되지 않으며 생산 공장은 반쯤 멈춘 상태입니다. 2021년 리비아는 단숨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과 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렸죠. 특히 아마존이 리비아 내 70만 대의 전기 배송 밴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IPO 직후 시가총액은 무려 120조 원을 넘기며 포드, GM을 제치고 미국 자동차 업계 시총 2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생산은 더뎠고 차량 품질 이슈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더 싸게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포드, 쉐보레 등 기존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는 무서운 속도로 따라왔습니다. 2024년 현재 리비아 내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대,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차 브랜드 웨이모. 한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운전은 끝났다. 앞으로는 구글이 운전한다. 실제로 웨이모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했고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는 유료 택시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행 지역은 제한적이었고 차량 유지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웨이모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2024년 들어서는 사업 중단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자율주행의 미래를 대표했던 이 회사는 지금 10년째 베타 테스트만 반복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FSD 베타를 꾸준히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동안 웨이모는 여전히 자율주행의 법적 책임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속도와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죠. GM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자율주행 스타트업 크루즈는 2022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 사건이 터집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미국 교통당국은 크루즈의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정지시킵니다. 크루즈는 즉시 모든 자율주행 운영을 중단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GM은 손실을 감수하며 크루즈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테슬라가 욕은 먹어도 FSD를 계속 시장에 노출시키며 학습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과 달리 크루즈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 데이터, 운행 허가, 자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2024년 현재 크루즈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재기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할 때 웨이모와 크루즈는 더 이상 중심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테슬라가 지키고 있죠. 로봇이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더니 기어가고 앞구르기, 옆구르기까지 척척 해냅니다. 심지어 다리를 돌리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아니라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AI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머신 러닝 기반의 실제 훈련 결과물이죠. 점수를 주고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로봇이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동작을 배워갑니다. 이 말은 곧 프로그래밍 없이도 스스로 배우는 진정한 AI 로봇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동안 멋진 영상만 만드는 회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하나로 모든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 기술을 2025년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안에 양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로봇 분야에서 유일한 가능성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숨에 실제 대결 구도에 뛰어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시장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2의 테슬라를 꿈꿨던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가진 플랫폼적 강점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AI 로봇이라는 미래의 격전지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 테슬라라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기대만 컸고 실체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 적용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고 로봇 옵티머스는 이미 자사 공장에서 활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는 이 기술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밀어붙였고 그 결실이 나타난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루시드도, 니콜라도, 리비안도, 크루즈도 지금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멋있게 경쟁할 제2의 테슬라 기업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끈 건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 번째 테슬라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또 하나의 강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현실에서 작동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진정한 투자자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이 싸움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죠.